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짓건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경아의 타이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의 타이거입니다. 제가 오늘 땅짓건을 시작하기 앞서서 좀 대경아님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 자, 대구 경북에서 주택 시장과 신축, 기축, 구축 아파트의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아파트 거의 구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28,003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 저희 땅짓건 보시는 분들도 대경아 채널을 좀 구독하셔가지고 이제 곧 3만 명 되는 거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약 3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며칠 전에 신청문을 받아가지고 따로 특강하셨었죠? 네, 26일에 특강을 했었고요. 네, 25분 모시고 봄바람이 부는 대구 희망봉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특강을 들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 현장에서 수강생분들의 그런 분위기나 어떠한 눈빛,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의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빛도 굉장히 반짝반짝하시고 이 강의의 내용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앞에 서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 눈빛도 보셨습니까? 눈빛 당연히 봤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며칠 전 강의 때 수강생분들의 그런 마음도 담아가지고 사실 봄바람 부는 대구 희망봉 약간 3시간 정도의 강의를 저희가 땅짓건에서 한 15분 내로 축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그 태풍 이름이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그 태풍이 생겨난 지역에 이름이 붙여가지고 태풍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 대구 부동산에 부는 바람 발원지가 어딥니까? 네, 단언컨대 중구의 청라남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언컨대라는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그 정도로 확신하신다는 건가요? 네, 청라남산의 최근 반등세가 굉장히 오름폭이 컸고 매물의 손인 속도 또한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가히 태풍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청라 힐스자이가 며칠 전에 그 입주를 시작했죠? 네, 2월 28일 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28일이면 입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입주장을 보시면서 어떠한 그런 분석을 하셨었습니까?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입주 지정일로부터 마이너스 5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했던 가격은 5억 5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분양가라는 건가요? 분양가는 5억 정도고요. 그럼 5천만 원 정도 이제 프리미엄 붙은 거네요. 네, 프리미엄 붙은 상황에 시작했었는데 현재는 매물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 거래를 하려고 해도 6억 중반 정도는 지불해야 되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만에 한 1억 원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힐스자이가 분양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2년, 한 3년 지났습니까? 3년 정도 됐죠. 3년 만에 한 1억 중반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지금 입주를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의미 같습니다. 네. 자, 원래 청라힐스자이가 생기기 전부터 혹시 청라언덕역 주변이 조금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까? 우선 남산동, 대신동 일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위치였고요. 중구에서 바라보기에는 이 거주하기에는 딱히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다.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선호되는 입지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힐스자이 맞은편에 또 대단지는 아니어도 조금 중요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지금 그쪽 시장이 어떻습니까? 현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매도를 하려고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시면서 높은 호가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지금 국민평형대로 한 얼마쯤에 거래가 되고 있죠? 대략 6억 후반 7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힐스자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 약간 청라힐스자이와 비슷한 정도로 조금 맞춰질 수도 있을까요? 조정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호가가 낮아지는 과정은 단지 내에서 가장 체력이 약한 분들이 내놓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높게 계약을 체결했던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땅짓건 시간에서는 이제 봄바람 부는 대구 희망봉을 주제로
청라 언덕역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대구 부동산의 바람 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 텐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경아님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대구의 분위 지도를 가져오셨어요. 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분위 지도란 단어가 좀 생소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분위 지도란 무엇입니까? 네, 분위 지도라고 하는 건요. 아파트의 전체 실거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네. 상위 3%, 상위 20%, 상위 50% 구간을 나누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한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분위 지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분위 지도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동안 실거래가 모두 분석해서 만든 자료고요. 네. 네, 보여드리고 있는 분위 지도는 상위 3%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6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비싼 가격을 유지해왔고 소위 말해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단지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라는 것을 표현한 지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우선은 지도를 보면은 거의 수성구에 빨간 점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네. 크게 동그라미를 쳐주신 부분, 이 부분이 혹시 청라언덕역일까요? 네, 이 부분이 청라언덕역이고요. 청라언덕역의 점을 보시면은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빨간 점이 많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네. 없다시피 하는데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입지가 과거 동안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호선이 생기기를 시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롯데캐슬부터 뭐 청라시자이 그리고 기존에 위치했었던 뭐 대신자이 맞나요? 네. 대신자이랑 뭐 이편한 세상 등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청라언덕역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자 청라언덕 부동산 바람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달구벌대로 불패 신화인 것 같아요. 아 달구벌대로 네, 항상 입지가 중요하군요. 네, 달구벌대로가 대구에서는 동서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자이라고 하는 신축 대단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청라언덕 부동산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아마 경험한 바 있을 겁니다. 야 신축 입주장을 놓쳤다. 나한테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다 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모습 상상 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자 게다가 2020년부터 2년간 보면 대구 아파트 청약률이 뭐 몇백 대 1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신축 입주장을 놓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무언가 시장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텐데 네. 자 신축 입주장 기회를 놓친 분들이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가격에 다른 입지를 찾는 게 첫 번째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입지 안에서 좀 저렴한 단지를 찾아가는 게 두 번째일 수 있겠고, 네. 뭐 세 번째 같으면은 아예 뭐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입주장이 시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뭐 지각비랄까요? 네. 지각에는 셈치고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네. 신축 입주장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음.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뭐 다른 거래들을 관망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현재 시장 분위기상 1억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금 부담이 좀 커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가게의 형편과 여력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라언덕역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동산 바람 첫 번째 봉우리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을 꼽으신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동대구역이 영남권의 최대 정차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동대구역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 동대구역 인근에 현재 5억 초중반에서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액적으로 여전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고점 시기에서는 8억을 호가했던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대구역의 위상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땅집권 시간에서도 이제 대경아님께서 동대구역의 최고 입지, 최고 대장은 이안 센트럴 D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안 센트럴 D를 뽑으신 이유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안 센트럴 D가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등에 비해서는 건폐율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네, 네, 조경과 커뮤니티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동간 간격이라든지 실제 거주하는 차원에서는 역화성보다는 이센디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롭게 희망을 가질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엑스코선인데 만약에 엑스코선까지 들어오면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뭐 더블 역세권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네. 충분히 더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대구역이면 빼놓을 수 없는 동대구역과 함께 신세계백화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지인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수요가 그만큼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이 1조를 달성한 지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외지인의 매출 비중이 51%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 외지에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동대구역 뭐 KTX와 여러 가지 열차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구미 포항에서 오셔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더 멀리서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명품 헌팅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명품 헌팅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 뭐 저희가 예전에 뭐 이 뉴스에서 익히 봤던 오픈런 이런 거를 생각해도 될까요? 네, 오픈런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땅지권 시간에서 청라언덕 부동산으로 시작된 첫 번째 바람봉우리를 동대구역으로 뽑아봤고요. 자, 두 번째 봉우리 수성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미 뭐 수성구 범어 3동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 맨 처음 들어가는 그런 동네로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범어 3동을 두 번째 봉우리로 뽑으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범어 3동의 가격 자체가 현재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범어 3동이 수성구에서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금액적으로 현재 한 6억 초중반 정도면은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청라 언덕에 비해서는 금액을 조금 더 줘야 되긴 하지만 이 금융 비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현재 비규제 지역인 수성구가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땅지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범어 3동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관문 역할을 하는 단지 하나만 뽑아주신다면요? 하나를 꼽으라면 이편한 세상 범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저희 땅지권 시간에서도 범어 3동 이편한 범어 이거를 뽑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 거래도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30대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임장이라고 해서 네. 단지를 많이 가보게 되면요, 낮밤 할 거 없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요. 네. 또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뭐 화단에 벌레 잡고 뭐 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또 거주민들의 표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단지를 이렇게 돌면서 트레킹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표정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뭐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돼 있고 대단지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특히나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도 큰 효과,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대출이 완화되면은 네.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범어 3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범어와 함께 이 관문 역할을 하는 단지를 소개해드렸다면 세대 수는 적지만 좀 주목해야 할 주상 복합 단지가 있다면요? 네, 현재로서는 입주장이 또 다가오고 있고 전매 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단지가 있는데 쌍용 플래티넘 범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쌍용 플래티넘 범어 같은 경우 한 200세대가 좀 넘는 규모인가요? 200세대 언저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범어 이편한 세상과 쌍용 플래티넘 범어 비교했을 때 이 네. 쌍용 플래티넘 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범어내 거리에 인접을 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일 것 같고요. 네네. 또 바로 아래 단지가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인데 거기가 지금 8억 밑으로는 살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쌍용 플래티넘이 지금 6억 후반 정도 금액이니까 입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입주장이라는 이유로 1억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한 최대 한 2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이 기회 범어 3동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뭐 5억 중반대 후반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돈이면 수성구를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사놓으면 추후에 범어 4동이나 만촌 3동에서 아이를 학군지로 보내고자 하는 그 수요들에 맞춰서도 네. 충분히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곳으로 진입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이죠. 바로 직전 방송에서 저희가 땅집권 시간에 그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1월에 적용할 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죠. 근데 이 발표가 2005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지금 대경아님께서 지난 한 수년간 대구 아파트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신데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 연 증감률을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 지수의 증감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2007년, 2008년, 2009년이 다들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 시기에 하락률이 대략 합치면 1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2022년에 하락폭이 19%에 달하면서 네.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 자체는 거의 금융위기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9.8% 정도의 그 하락률을 기록했으니까 1년 만에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는 건데 지금 거의 뭐 2000년대 초중반에 3년 동안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지금 1년 만에 마이너스 19.8%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의 연 증감률은 엄청나게 하락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값으로 보면 될까요? 네, 증감률 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을 했고요. 네. 2020년, 2021년에 부동산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락률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증감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대구 아파트 매매 연 증감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뭐 올해만 마이너스 19.8%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락세인 만큼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상 후반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과 수요의 이론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치밀한 계산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월 소득액과 가용 자산액을 가지고 어떤 최적의 아파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그 네. 표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과 수요 이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수요 입장에서는 내려온 가격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5년 전, 7년 전으로 회귀해 있는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7년 전부터 집을 사려고 했던 수요까지도 함께 들러붙기 때문에 네.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거래량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과 수요에 대한 이론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월 소득액과 가용 자산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내려온 가격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네.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1년의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 매매가가 대략 신축 가격이 7억 정도 했었고요. 네. 대출 규모는 70%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금은 2억 1천만 원, 대출은 4억 9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금리가 3%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리였는데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자체 금액이 4억 9천이기 때문에 월 상환액은 207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의 케이스라면 2년 후인 지금은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네, 현재는 매매가가 대략 5억 5천 정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3억 8천5백만 원 받을 수 있고 현금은 1억 6천5백만 원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월 상환액은 168만 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실제로 2021년에 비해서 월 상환액이 40만 원 가량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1년도 부동산 시장과 2년 후인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의 그런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돼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상품이나 뭐 특례 보금자리 이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2년 전보다 훨씬 월 상환액을 적게 들이면서도 좋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학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땅집권 시간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래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어떠한 금리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겠구나 이런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추이를 보는 그래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빼기 우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의 은행 사태들을 비롯해서 현재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가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또 지난 금융위원장께서 은행에게 압박을 좀 주셨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 부분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요한 5대 은행에서는 50bp 그러니까 0.50%포인트를 인하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면서 네. 이 가상금리 추이도 굉장히 하락세가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합산해 보았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추이 자체가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봄바람 부는 대구 희망봉을 해가지고 청라 언덕 바람으로 시작해서요. 동대구역과 범어 3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금리 추이를 보는 그런 그래프를 읽는 시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땅 직권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땅 직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